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상반기 2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산업 자료집 지금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연초에 이미 공개를 해드린 자료집에서 인공지능과 2차 전지 초강세 이제 예측을 해드렸는데 해당 종목들 벌써 2배 이상 급등을 해줬습니다. 오늘 이제 관련된 내용들도 체크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2차 전지 이후로 미래 산업들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관점으로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체크를 해놨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조 규모 2차 전지 시장에 있어서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결국에 대규모 플레이어로서 기대를 해야 되는 거는 테슬라가 결국에 이 전기차 사업이라고 하던가 미래차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요번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말간에 중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을 하는 것이고 굉장히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방문 일정에서 중국 총리까지 만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기 사업을 위해 가지고 중국의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기술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배터리에 비할 바가 없겠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80% 90%의 이런 지금 핵심 광물에 대한 그런 점유율들 그런 것을 토대로 조금 안 좋은 배터리다라고 하더라도 막대하게 이걸 생산을 할 수가 있는 능력.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국 영내 모두 다 이런 것들을 수집계열화. 그러니까 리튬 생산부터 해가지고 배터리 생산까지 이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중국 내에서 수직 계열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보다 굉장히 단가를 싸게 내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 현재 이런 중국 쪽과 친중국 행보를 테슬라에 대한 이런 규제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문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궁극의 수익 모델이 FSD다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테슬라 쪽의 FSD 채택률은 중국에서 1% 미만, 중국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는 한 3-4%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테슬라는 지금 연내 자율주행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율주행 쪽 채택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유동성 위기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테슬라가 지금 현재 중국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번에 이제 주말간에 중국 방문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때문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중국 쪽의 회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화상으로 참여를 했었죠. 지금 그러면서 시진핑 사면임이 확정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중국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60%가 나오는 최대 시장으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 전체 매출 중에 2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일론 머스크가 상하이 공장 당연히 방문 예정일 거고요. 이 상하이 공장 쪽에서 테슬라 글로벌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여기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 압박을 높여가는 와중에 테슬라가 지금 친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에 중국 총리라던가 지도부들을
그들을 두루 만나고 추가적으로 지금 협력을 모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실적 발표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공략 강화 계획을 밝혔어요. 지금 애플 같은 이런 지금 현재 중국 비중을 축소를 하려는 다른 빅테크와는 완전히 다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 쪽에다가 투자를 훨씬 더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테슬라 베스트셀러인 모델 3, 이 스탠다드 모델에는 중국의 CATL의 배터리, 일명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LFP 배터리죠. 이 LFP 배터리가 전량 탑재가 들어가게 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 한국 배터리가 탑재가 들어간 것보다 주행 거리가 상당히 짧아요. CATL 배터리 탑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원래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00km가 안 넘었거든요. 한 380km 정도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기술력을 개발을 들어가게 되면서 10% 이상 주행 거리의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420km 정도 현재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현재 지금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하이랜드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이제 모델 3의 페이스 리프트부터 현재 부품을 대규모로 줄이면서 이 모델 3에서 현재 마진을 더 높이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올해 테슬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 3 페이스 리프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LFP 배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ATL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대비해서 지금 이 에너지 밀도를 개선을 한 M3P 배터리라고 하는 것을 양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철 같은 것을 조금 빼고 그러면서 망간이나 인,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넣어가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대비해서 가격은 싼데 현재 지금 가격은 한 20% 정도 싼데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좀 성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라고 지금 현재 발표를 했겠죠. 이 배터리가 올해 지금 4월부터 해가지고 양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Y라고 하던가 모델 3 쪽에다가 탑재를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발트가 너무너무 비싸죠. 그러한 관점에서 배터리 공급망 탓에 중국을 지금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심지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기 프로젝트로서 세미라고 하는 굉장히 대형 트럭을 지금 이제 만드는데 이 대형 트럭에도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가 원래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었던 거를 테슬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한계를 지금 뚫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CATL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포드에 이어가지고 테슬라까지 포섭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지금 짓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의회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비 투자는 100% 완성차 업체가 부담을 하고 여기서 CATL의 자본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절대 안 되니까 설비 투자 자체는 완성차 업체들이 부담을 하게 되면서 CATL 같은 경우는 설비에 대한 기술력들을 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이제 로열티를 수령을 하는 지금 현재 합작법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요번에 지금 4월 달에 당장 미국 상원의원 쪽에서 굉장히 격렬한 반대에도 포드와 CATL 쪽의 미시간주 합작 공장에 2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지금 주정부 자금,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억 달러에 3천억에 달하겠죠. 지금 주정부 자금이 승인이 들어갔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포드처럼 텍사스 주에다가 배터리 공장 지금 신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굉장히 철저한 중국을 배척을 하려는 그런 이제 정책에도 중국 배터리를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4월에 테슬라가 지금 상하이에다가 메가팩을 짓는 공장을 건설을 발표를 했겠죠. 이 메가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급등 타이밍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한번 다뤄드렸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LFP 배터리 기대감으로써 국내 이제 LFP 배터리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300~400%씩 폭등이 지금 나와줬었죠. 현재 지금 이 메가팩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라고 하던가 풍력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생을 하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지금 이제 이 에너지 시스템 저장 장치입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후에 태양광 실제 지금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지금 태양광을 넘어서 메가팩까지 사업을 지금 확대를 하는 것을 테슬라 기업 입장에서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대규모 LFP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메가팩은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발전이 에너지를 지금 이제 내게 되는데 이게 지금 그냥 전선을 타 가지고 뭐 공장에다가 전기를 제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바람이 불지 않는 타이밍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해가 진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을 하지 않는 간헐성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이거를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타이밍에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해 가지고 이런 에너지들이 활발하게 나오지 않는 타이밍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그러면서 화력 발전소 뭐 석탄이나 LNG 발전소들을 대체를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전략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그런 이 대규모 배터리 시스템을 지금 짓고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굳이 우리나라에 배터리가 필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인제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프리미엄 배터리로서 굉장히 탑재가 되겠지만 그렇게 인제 이 ESS 장치 같은 경우는 땅에다가 그냥 박아 버려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 밀도다라고 하던가 단위당 그런 이제 효율 같은 경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차세대 프로젝트 쪽에다가 이 중국의 대규모 LFP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 개발을 천명하기는 했지만 2025년 정도나 되어야 좀 괜찮은 그러한 인제 배터리들이 나와 줄 것이다. 그때부터야 양산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카메라를 통해서 이 국가의 기밀의 유출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를 했죠. 그래서 이 테슬라 차량을 군부대 주변이다라고 하던가 정부 청사 쪽에다가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테슬라 중국 상하이에다가 R&D 센터다라고 하던가 데이터 센터를 개소를 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만 몇 천억에서 수조 원에 달하겠죠.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 보장을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할 일종의 하드웨어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궁극의 수익 모델이 결국에 자율주행이다라고 굉장히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 테슬라가 지금 이 미래차 사업에 있어 가지고 퍼스트 무버로서 굉장히 이런 방향성들을 제시를 하고 사업 영역들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떤 쪽으로 걷고 있는지 어떤 사업들을 확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라이다 장치 없이 싼 카메라를 토대로 이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고수익성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채택률 증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어마무시한 고수익성이 매출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 차량에다가 전부 다 탑재를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 자율주행 기술력이 없는 그런 업체들에게도 경쟁사들에게도 이 자율주행을 탑재를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의 지금 생태계를 대규모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인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 인하 정책으로서 15%의 영업이익률 원래 인제 테슬라 전체 영업이익률이 한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1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냈었죠. 근데 이 가격 인하 정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작년 인제 이런 부분들이 5% 내외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자동차 부분만 띄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원래 30%대에서 최근에 20%대까지 이 가격 인하 정책 때문에 급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이 풀 셀프 드라이빙 상용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와 그러면서 이 채택률에 대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 채택률이 괄목하게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성장성의 한계에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글로벌 FSD 채택률 현재 2%에서 3%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FSD를 채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방에 인제
일시불로 결제를 하면 1,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 1,000만 원을 비용을 들일 정도의 그런 효용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제를 하는 게 2% 3% 밖에 되지를 않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테슬라 쪽에서 지금 완전히 리뉴얼을 해 가지고 올해 인제 새롭게 내놨죠. 일명 인제 싱글 스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제 상반기 때 베타 테스터들이 이거 끝내준다, 끝내준다 하면서 채택률이 자연스럽게 좀 증가가 되고 테슬라가 마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멕시코 공장 확정됐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전기차 팩토리 대신에 배터리 팩토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인제 전기차 그 배터리다라고 하던가 전기차 공장은 아니겠지만 상하이에다가 메가 팩토리 ESS 저장 장치 시스템을 또 수조 원을 들여 가지고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다른 이제 텍사스 공장이나 상하이 공장, 독일 공장들을 전부 다 지금 돈을 굉장히 또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증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굉장히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투자 금액 같은 경우 한 70조에서 80조 정도 추산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테슬라의 현금 보유 같은 경우는 20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뜩이나 고금리 상황 속에서 뭐 한 50조 정도의 추가적인 지금 투자 금액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현금 박치기로 일시불로 내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금융 비용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경쟁사가 가격 인하를 동참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판매량을 감소를 하고, 판매량이 감소가 되고 매출이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가격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마진이 축소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글로벌 FSD 채택률이 여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유동성 위기까지 직면을 하게 되고, 여기서 나아가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되면은 이런 투자 금액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증자가 필요해질 수도 있겠다. 뭐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현재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겠죠.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분야라고 하던가 자율주행 분야, 그러니까 같은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라고 하도 동급의 그런 스펙의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테슬라는 새로운 그런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다른 경쟁사 전기차 대비해서 성능을 우월하게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 같은 경우도 글로벌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겠죠. 최근에 경쟁사와의 굉장히 압도적인 성능 격차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어요. 줄었지만 여전한 경쟁 우위를 현재 전기차 분야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술 패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기차와 자율주행 분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서야 시작을 하고 있는, 태동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중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권에서 뺏기면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술 패권을 위해서 테슬라를 크게 법적인 규제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의 친중국 행보에 대한 견제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 같은 경우 일부 지금 달성이 불가능한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광 같은 분야는 중국 없이 아예 설치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뭐 원래 이제 뭐 원천 차단을 해버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4월부터 중국산 태양광에 대해서 수출을 재개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지금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있어서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이 기술력을 토대로서 견제가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에 지금 테슬라의 싱글 스택 업데이트, 그러니까 원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반도체가 두 개였어요. 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성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겠고, 이런 이제 뭐 전기 사용 그런 이제 그 전기가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것들 같은 경우도 있었겠죠.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도심 자율주행과 고속도로 자율주행의 반도체를 고성능의 반도체,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 하나로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싱글 스택이다, 하나의 반도체다라는 이제 업데이트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싱글 스택 업데이트가 자율주행 모멘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의 치킨 게임 가격 인하 정책 때문에 상당히 묻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채택률이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그런
소프트웨어 파워보다는 그냥 테슬라 전기차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지금 이제 도약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자율주행은 현재 지금 싹 틔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물꼬를 터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지금 중국 방문 일정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벤트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이 되지 않은 뉴스겠지만 완전 자율주행 시설 확장을 논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이제 보도들 같은 경우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 인수한 트위터를 자신이 설립한 플랫폼 X에다가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슈퍼앱 X라는 것을 지금 개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최근 지금 트위터에다가 주식과 가상화폐 거래 기능을 추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 트위터를 슈퍼앱 X로 만들어 가지고 뭐 원래 이제 트위터 SNS 기능이다라고 하던가, 이거를 뛰어넘어서 상품 결제라고 하던가, 아니면 여기 금융권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펼쳐 있는, 기존에 지금 보급화가 되어 있는 기능들을 넘어서서 완전 자율주행의 다음 단계인 원격 차량 호출까지, 이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도 이 슈퍼 앱을 통해 가지고 제공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슈퍼 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들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뭐 페이스북 쪽에 인스타그램이다라고 하던가, 뭐 아니면 중국 쪽에 이런 점유율들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앱 자체에서 또 막대한 광고 매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이 자율주행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또 궁극의 수익 모델들이 추가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자동차 인공지능 시장 같은 경우는 2032년까지 10년 동안 700조 이상의 시장으로서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현재 라이다 같은 이러한 하드웨어 부분 같은 경우 연평균 55%, 반자율주행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연평균 매년 2배 이상씩 지금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2020년 7억 달러 수준에서 2035년 6,299억 달러까지 900배 이상으로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뭐 철강이나 이런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이전에 완성차 자체의 가격들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아니면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런 자율주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평균 2배씩 올라가게 되면은 뭐 10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땐 수백 배 지금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자율주행이 당장 이제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다가올 수 있는 매출 규모가 크지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커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 진행을 해드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단기 이슈로서 지금 이 테슬라 쪽에 자율주행 이슈들이 지금 나와주게 되겠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테슬라 쪽에서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100%, 200% 같은 경우 굉장히 우습게 올라갔었던 전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자율주행차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 이게 이제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서 카메라와 함께 레이더라고 하는 장치가 앞뒤 양옆의 그런 자동차들의 속도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겠죠. 이런 것들을 뭐 벤츠, BMW, 아우디, 독일 3사 쪽에다가 공급이 들어가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원래 오직 무조건 카메라, 사람이 눈을 보고 거울로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자율주행도 카메라로만 가능해진다. 그래서 카메라 비전 시스템 위주에서 레이더의 기능을 이번에 고집을 꺾고 레이더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수혜 기대가 되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27년부터 해가지고 모든 차량에 대해 블랙박스와 이러한 영상 레이더 기록 장치들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의 장착을 의무화 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독일 3사 쪽으로 공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아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비고입니다.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기업 입장에서 5년 내 국내 80% 점유율 독점하겠다라는 목표고요. 글로벌 20%로서 글로벌 탑3 기업으로 뛰어오르겠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과기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한자연 같은 경우 자율주행 관련된 대규모의 이제 수십억 수백억 단위의 사업들을 지금 수주를 하게 되는데 이 실증 사업에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증 사업을 통해서 자율주행용 가변형 디스플레이와 이쪽으로 이제 이 디지털 콕핏까지 모듈들을 지금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바닥 구간에서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닉스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고요. V2X 통신 기술력을 통해서 자율주행 칩, 통신 칩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출시 계획이에요. 매출 대비 아직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는 성장성 특례로서 상장을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대비 R&D 비중이 40%가 넘고 있고 아직 어떠한 특별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선 지금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현재 지금 자율주행 반도체 연구개발 기회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올해 유의미한 좀 실적 개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해가지고 중국 사업 쪽으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종목들이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상한가는 물론이고 추가적인 급등세까지 100%, 200%, 300% 올라갔었던 그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멘텀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상반기 2배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산업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 관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래산업을 어떻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1월 초에 이제 제시를 해드린 상반기 급등 기대주 자료집 같은 경우 AI 관련된 종목들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정리를 드려서 해당 종목들 2배 이상 급등들을 또 보여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집 같은 경우도 한번 기대가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라고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은행 어플들 설치하는 데 있겠죠.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한글로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요.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 안쪽에서 어떤 버튼들을 누르셔도 100% 무료니까요.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여기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위쪽에 사람 버튼이다라고 하던가 로그인 버튼 둘 중에 아무거나 누르시게 되면 전 로그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 모두 동의를 하고 가입하기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메일 비밀번호들만 쓰게 되면은 바로 이제 가입이 되게 됩니다. 핸드폰 번호 그런 거 안 쓰셔도 되니까 선생님 뭐 괜히 주식 광고 뭐 문자 전화 이런 거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번호 자체를 안 쓰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하기 누르시면은 가입이 되게 됩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고요. 현재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테마 차트 분석 누르시고요. 위쪽에 상반기 2배 급등 미래산업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아래쪽에 이 부분 첨부 파일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 그리고 증권 투데이 게시판들을 통해 가지고 자료들을 매일매일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급등 추천주 게시판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추천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당일 인제 한 3%부터 해가지고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놓고 한 10%, 20% 이상, 두 자릿수 이상까지도 여러분들이 노려보실 수가 있는 종목들을 매일 인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증권 투데이 게시판에서는요, 매일 오전 8시에 8시 반 정도에 매일같이 단타 관심주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현재 지금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핵심 자료집과 함께 급등 유력 테마 종목들을 함께 지금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주 게시판 이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인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찍어 드렸었던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한 1주일, 2주일 만에 상한가 기록을 하게 되면서 50% 이상 급등이 나와 주게 됐었죠. 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인제 좀 제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그 전주에 또 찍어 드렸었던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추가 급등세 나와 주게 되면서 40% 50% 이상 또 급등을 하는 모습들 같은 경우도 보여줬습니다. 매일매일 또 확인을 하시면은 도움들 많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개장 전 돈 되는 정보라고 해 가지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미국 증시 관련된 흐름들 요런 것들을 인제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밍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단타 관심주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함께 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위주로서 인제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당일 인제 바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 같은 경우는 나와 주고 있지는 않았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일 인제 10% 에서 2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인제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은 또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고요.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시기 전에 영상 도움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